오늘 우리는 생명이 어떠한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 모두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 시간 납폐기물 재련 공장이 영주에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영주 기독시민연합에 속한 목사님들과 여기 대표님들이 울부짖었습니다. 전 세계에 납폐기가 들어와서 거기서 가공을 한다고 합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지역의 것만 갖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전 세계적인 바이러스를 끌고 와서 우리 영주시청을 괴롭힐 텐데 시장님은 아직도 손을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주는 10승지 중에서도 1승지였습니다. 영주가 금계 포란형의 명당이기 때문이랍니다. 이 귀한 영주의 납공장이 웬 말입니까? 납은 극미량으로도 치명적입니다. 특히 아이들에게 위험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놀이터에서 논 후에 반드시 씻으라고 권고합니다. 놀이기구에서 떨어진 페인트 부스러기에 남아있는 극미량의 납도 조심하라는 권고인 겁니다. 그런데 납공장이란요, 어제 한 시의원에게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납공장 건축 승인이 특혜 투성이라는 겁니다. 공장 부지 명의도 바이원이 아닌데 건축가가 내줬고 신축을 하는데도 증축으로 편의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행정감사에서 징계도 받았답니다. 영주시는 이상합니다. 왜 영주시를 귀히 여기지 않고 납공장을 더 귀히 여깁니까? 정신을 차리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 납공장이 세워져서 아이들의 총기가 어려지고 아이들의 생명이 쓰러지며 아이들이 그때 납공장이 세워질 때 어른들은 무엇을 했냐고 묻는다면 그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미안해서 어떡합니까? 그 죄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는 이 납공장을 반대해야 합니다. 몰아내야 합니다. 이 재판을 이겨야 합니다. 복자는 이 재판이 어렵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오늘 보니까 역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나라가 많이 어지럽습니다. 나라가 돌아가는 모습이 더욱더 어지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숨과 재산을 잃고 있어 더욱더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시국에 우리 지역에서도 시민들의 몸과 마음을 해칠 수 있는 사업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바로 납재련 공장의 건설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납은 굉장히 해로운 물질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몸속에 들어가게 된다면 복부, 경련, 불안정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심해지면 손목부터 신경이 마비되고 더 심해지면 뇌 손상을 일으켜 시각장애, 청각장애를 일으킵니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어린아이들에게 특히 더 잘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이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 역시 치명적인 물질이라는 뜻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지역에서 건설되고 있는 공장의 위치가 시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아파트로부터 직선거리로 불과 2km 내외에 있습니다. 가급적 건설하지 말아야 하지만 만약에 건설한다 하더라도 인구 밀집 지역과 거리를 뛰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강행되고 있어 매우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전국적인 수해 상황 속에서도 해외 일정을 연장해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며 내가 당장 서울로 가더라도 현장이 바뀔 것이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김영한 충북지사 역시 오송 참사 현장에 내가 있더라도 상황이 바뀔 것이 없다. 대통령과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수해 속에서 인명피해가 잇따르는 시기에 측근들과 골프를 즐겼습니다. 책임질 위치에 있는 사람이 국민의 고통과 외침을 외면하고 아랫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영주시장님을 믿습니다. 영주시장님은 위에 말씀드린 위정자라 다를 거라고 믿습니다. 박남서 영주시장님, 작년 7월 31일 MBC와의 대담에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공주항 설립을 최종적으로 승인하지 않을 것이며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장 설립을 승인한다면 앞서 수해 상황에서 봤다시피 책임지지 않는 위정자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영주시장님, 박남수 시장님, 다시 한번 시장님께 외칩니다. 시장님 믿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납공장 반드시 폐기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주시민 반갑습니다. 신기서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저는 이 말만 생각하면 가슴이 울먹이고 눈물이 납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슨 탐욕이 그렇게 좋길래 죽을 때 생전 한 푼 못 가져가는데 세상 사는 동안 남의 미움, 옆집 옆에 사는 이웃을 못 살게 어렵게 만들면서 그렇게 물질에 녹아나는지 정말 기가 막힌 현장을 저는 한 10여 년 동안 보고 왔습니다. 우리 박남서 시장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시장에 당선되기 위하여 동문서저하면서 쫓아다니실 때 정말 시민을 위해서 손과 발이 되겠노라, 열심히 일하겠노라 하시던 그 약속이 겨우 낙공장입니까? 시민 여러분, 그럼 이 약속을 안 지키는 영주시장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각성하십시오. 시민 여러분들부터 각성하십시오. 영주시장이 약속을 안 지키면 당장에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야죠.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와보고 참 안도하고 다행스럽다 싶은 것은 이제까지 시민 여러분들이 여러모로 아우성을 쳤는데, 야, 이 문제를 저렇게 접근해서 될까 하는 우려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목사님들이 가운을 입고 이 자리에서 시장님 똑바로 제대로 챙기세요 외치실 때, 아, 이제는 되겠구나. 정말 시장님 각성하세요. 이 목사님들이 나서시면은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다는 걸 정말 모르십니까? 모르신다면은 여러 문헌이나 책을 보고 좀 익히세요. 이제까지 정말 저는 많은 이런 활동을 하면서 한때는 시리에도 빠졌습니다. 정말 우리 사회를 이끌고 앞장서줘야 할 종교에서 왜 이렇게 무관심할까 했는데 오늘 정말 이 현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뜨거운 이 현장을 보고 분명히 박남서 시장님, 당신이 이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처리하지 못하신다면은 그때는 그 화는 이 목사님들이 가만 안 있을 겁니다. 각오하십시오. 저도 연풍재련소 대책위를 맡으면서 여러분들 재련소에 와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일대에 모든 생물들이 다 죽어서 벌거숭이 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봉화 군수, 경상북도 지사 모두가, 지사뿐만 아니라 지금 행정부, 대통령, 환경부 장관 모두가 옹호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기가 막힌 일은 카드뮴의 수치가 33만 배, 3배가 아닌 33만 배입니다. 만 배. 그런데도 이 문제가 아무런 사회적 영향이 없다는 식으로 옹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무가 다 죽으면 우리 생명인들, 사람인들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납공장 마찬가지입니다. 재련소가 생긴 지 50년이 지나서 벌거숭이 산이 다 되었는데 납공장이 만약에 50년 간다, 그 주변에 사람이 살지 못합니다. 그 비근한 예로 안동 일직면에 납공장이 있었는데 벌써 폐쇄되었습니다. 주민들이 엄청난 문제가, 건강상 문제가 야기되어서 폐쇄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아마 여러분들은 대충 전해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이 공장을 정말
적서면에다가 농공단지에다가 이 공장을 유치해야 되겠습니까? 납은 섭취를 하면은 혈액이 흡수를 합니다. 혈액이 흡수를 하면 혈관을 타고 다니는데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러나 이 납이라는 물질이 칼슘하고 거의 유사해서 뼈가 받아들인답니다. 40%가 뼈에 축적이 된대요. 치명적인 것은 어린아이들이랍니다. 그래도 한 성인들은 한 10% 정도 감소할 수 있는데 어린아이들은 치명적이랍니다.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적서공장 주변에 학교가 있다는데 이 어린이들을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자식, 이 어린이들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정말 각성하십시오. 시장님, 영주시청 공무원 여러분, 당신들은 자식이 없습니까? 당신들은 공무원 퇴직하면 영주시를 당장에 떠날 것입니까? 사려 깊게 생각해서 이 문제는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주민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그 방향으로 꼭 해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그 공장 예정지에서 1km 거리 정도에 살고 있는 세 아이의 엄마입니다. 뭐라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청정지역 영주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곳에, 그리고 저희가 원래 영주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희 남편과 저희 둘 다. 근데 여기 귀농기촌에서 내려와서 여기서 결혼을 하고 새 아이를 낳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여기 납공장이 생긴다고 하니까 정말 정말 여기 납공장으로부터의 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와도 매우 가까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 살고 있는 곳과 가까운 곳에 이렇게 납공장이 세워질 수 있는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많은 수차례 그 내부 감사를 요청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하여도 응하여 주지 않으시고 영주시청 직원분만 4사람이면 영주 시민들은 4사람이 아닌 것인가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하고요. 아이들이 살기 좋은 지역으로 이렇게 만들겠다고 영주시에서 모토를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이들에게 유해한 납공장이 세워진다는 게 어떻게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일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시장님도 어른이시고 시청 직원분들도 어른이시지요. 이 아이들을 앞에 두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영주시에 너희 집 근처에 납공장을 세울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으신지요? 모든 일은 끝이 있습니다.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그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은 매우 짧고 모든 것에는 결과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양심 있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주시에서 어떻게 보면 어른이신 영주시장님께서 그리고 이 아이들 앞에서 어른이신 영주시청 관계자분들께서 이 아이들 앞에서 양심 있는 선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3년 전 영주로 귀촌한 그리고 개척해서 빈마을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희진 목사입니다. 영주시장님을 향한 영주시민 우리의 호소문을 읽겠습니다. 승소와 의지를 가지라. 박남서 시장님은 지난 영주시의회에서 납폐기물 재련공장 설립을 불승인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 마냥 꿈을 꾸는 것 같았고 뛸 듯이 기뻤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납폐기물 재련공장 주 바이원은 영주시를 피고로 행정소송을 걸었습니다. 이미 2차 공판이 진행되었으며 2023년 8월 30일 마지막 공판에서 영주시가 패소하게 되면 납폐기물 재련공장 설립은 더 이상 막기 어렵습니다. 현재 2차 공판까지 진행된 상황을 보았을 때 영주시는 법적 다툼에 의지가 없어 보이며 영주시 대변인 변호사는 영주시로부터 미리 자료도 받지 못하고 제대로 된 변론도 한마디 하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히려 주식회사 바이원 법무대리인들은 영주시에서 제공하지 않으면 알 수 없을 고급 정보들을 확보하고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임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실내 보호의 법칙을 강조하며 지금까지 바이오는 영주시 공무원이 시키는 대로만 했기 때문에 공장 설립 과정에 행정상 불법이 일어났을지라도 그것은 영주시가 책임질 일이지 본인들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논리이며 실제 공무원과의 200여 통에 달하는 통화 기록도 법원에 당당하게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기업과 유착 관계 속에 불법을 벌이고도 왜 영주시는 해명하지 않습니까? 왜 관련 공무원을 경질하기는커녕 승진하게 하였습니까? 영주시는 시민의 안전과 환경권을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행정 절차와 주민 설명회 등 마땅히 해야 할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을 벌인 해당 공무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만 합니다. 이 내부 감사하라. 사실 이 법정 다툼은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첫째, 영주시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내부 감사를 하시면 됩니다. 공장 설립 허가도 받지 않고 건축 허가부터 내준 불법적 과정에 관여한 모든 공무원들에 대한 경위 조사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해당 공무원을 경질하여 영주시는 피고인으로서의 책임에서 벗어나십시오. 둘째, 납폐기물 재련공장 설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권 피해를 명확하고 전문적이며 공신력 있는 자료로 법원에 제출하면 우리는 승소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시민들은 영주시장님이 2022년 시의회에서 공장 설립 허가를 불허함으로써 끝난 문제로 알고 있었으나 사실은 꺼지지 않은 불씨가 다시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에 영주시가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음으로써, 아니 오히려 납공장 측을 적극적으로 도와줌으로써 고의적으로 패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불허한다 하고 뒤에서는 납폐기물 재련공장 바이오원을 도와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번 공판에서 이렇게 무기력하게 패소하면 항소하게 되더라도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이는 납폐기물 재련공장의 설립을 막을 어떠한 행정적 장치도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시민들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모든 과정을 지켜볼 것입니다. 영주시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지 아니면 고의적으로 패소하여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널 것인지요. 세간에는 납폐기물 재련공장 설립을 막으면 영주시가 100억을 물어줘야 된다는 소문이 있으나 가짜 뉴스입니다. 바이오는 공장 설립 과정에서 벌인 불법적 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설령 한다 할지라도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회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기업과 유착된 관계 속에 시민을 속이고 이를 추진한 몇몇 공무원들의 일탈 행위이니 그들이 책임져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영주시는 8월 내에 내부 감사를 벌여 정확한 경위 조사와 함께 관련 공무원을 경질하십시오. 그래야만 임원 행정소송 피고인으로서의 오명과 책임을 벗을 수 있습니다. 납폐기물 재련공장은 막대한 이익을 남기는 산업이며 그것이 영주시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는 일각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납은 극미량이라도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체내에 칼슘으로 인식되어 세포내에 흡착되며 심각한 손상을 일으킵니다. 더 심각한 건 아이들이 5배 이상의 치명적인 영향을 받아 뇌발달 저해 심장 손상으로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납공장 측이 법적 기준을 맞추어 배기가스를 관리한다 할지라도 하루 41톤의 납 연결에 생산하는 공장에서 1%만 배출되어도 하루 410km, 10kg, 1년이면 149톤, 10년이면 1496톤의 납이 공기와 물로 배출되며 인근 마을과 50m, 전원 마을과는 900m, 시내 주요 기관과 초등학교도 불과 2km도 안 되는 지점에서 배출되는 납과 미세먼지, 그곳에 섞여있는 각종 유해 중금속들이 그대로 영주 시민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때가 돼서 영주 시민의 안전은 누구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인근의 마을과 학교, 주택들이 즐비한 우리 집 앞마당에 납폐기물 재련 공장에 들어오는 것을 눈뜨고 지켜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영주시에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빼앗는 무책임한 어른들의 죄입니다. 영주시는 반드시 책임을 다하십시오. 이에 우리는 마을회, 동아리, 종교단체, 학부모의 각 정당, 체육회, 협회, 운동단체 등 너나 할 것 없이 모였습니다. 영주시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싸움을 고의적으로 패소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으며 다시 책임을 다할 때까지 목소리를 높일 것입니다. 또한 모든 시민들이 모여 현재의 문제를 직시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들의 견해를 듣고 지역에서 일하는 이들에게 뜨겁게 책임을 묻고 질의하며 영주시청에 우리 목소리를 모아 전달하는 포럼을 열고자 합니다. 그동안 해결될 줄 알고 안심하고 있다가 2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8월 30일에 결심하기로 하여 이제 마지막 공판이 되어버린 지금
당장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기에 전방위적으로 싸울 것입니다. 각 단체별 플랜카드 게시, 릴레이 1인 시위, 시민들의 빗발치는 민원 전화, 기자회견, 기사 제보 등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영주시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라도 이 엉킨 실타래를 풀어야 합니다. 이미 흘러올 대로 흘러왔고 이번이 납폐기물 대령공장 설립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영주시는 지금처럼 방관자의 자리에서 무책임하게 패소하려 하지 말고 그 책임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납폐기물 공장 폐쇄하라! 네.